네,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네 번째 과목인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여러 가지 이론과 모델들이 등장을 해서 내용이 방대한 것 같지만 잘 정리하면서 기출문제와 같이 접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위기 개입 모델과 가족 단위 개입의 개념 및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기 개입 모델은 대표적인 단기 치료 운동, 그리고 지역사회 정신건강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등장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단기간 내에 재정적이나 또는 전문적 자원으로 최대의 치료적 효과를 기대하는 실천 모델이고, 우리 그 앞서서 했었던 심리사회 모델처럼 또는 인지행동 모델처럼 단일 모델이라기보다는 여러 이론들이 절충된 절충적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단기간 단기적 접근이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관찰이 가능한 문제들로 위기 개입의 표적 대상을 삼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적절한 치료 전략 수립하는데 단순히 차선책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위기 개입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리고 무의식적이나 정신 내면적 갈등의 해결에는 역점 두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성적인 클라이언트에게는 개입이 부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위기에 개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목표는 위기로 인한 증상을 제거하는 거고요. 그래서 위기 이전의 기능 수준으로 회복하도록 돕는 게 이 모델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기 단계로 들어가게 했던 촉발 사건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모델입니다. 위기라고 하는 그 반응의 단계가 중요한데요. 총 5단계 있습니다. 자, 처음에 1단계는 위험한 사건, 그리고 2단계에는 취약 상태 또는 혼란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취약 상태에서 이제 위기 촉진 요인이 발생을 하죠. 3단계로. 그래서 어떤 특정 사건들이 긴장과 불안을 고조시키면서 취약 상태를 이제 불균형 상태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실제 위기 상태가 도달하게 되고, 마지막 5단계에서는 재통합 단계 또는 회복 단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위기 반응 단계는 위험한 사건, 취약 상태, 위기 촉진 요인, 실제 위기 상태, 재통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기 개입 모델에 관련된 기출문제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21회 때 기출이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위기 개입 모델에서는 사건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주관적인 인식보다 사건 자체를 중시한다. 자, 그렇진 않습니다. 위기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한, 그러니까 촉발 사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위기 이전 상태로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주된 목표인 건데, 그 위기라는 사건을 인식하는 클라이언트의 주관적인 인식, 그러니까 사건 자체의 해결이 1차적 목표는 아니고요. 사건 자체보다 클라이언트의 주관적 인식을 더 중시합니다. 그래서 기억 옳지 않고요. 니은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에서는 현재 직면한 문제와 앞으로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성장 과정을 도와주는 게 클라이언트 중심, 인간 중심 모델 맞습니다. 니은 임파워먼트 모델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먼저 한다. 그렇죠. 무기력한 상태의 그 클라이언트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또는 자신에 대해 통제력을 키워줄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임파워먼트 모델 맞습니다. 리을 과제 중심 모델, 단기 모델이었죠. 여기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인식한 문제에 초점 두고 클라이언트 욕구를 최대한 반영해서 문제를 삼는 것 맞습니다. 니은, 디귿, 리을 정답 4번입니다. 21회 때 27번 기출이었는데요. 위기 개입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클라이언트에게 실용적 정보를 제공하고 지지체계를 개발하도록 하는 것 맞습니다. 단기 개입 서비스 제공하는 게 위기 개입이고요. 구체적이고 관찰 가능한 문제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위기 발달은
아까 위기 반응의 단계를 자, 위기 발달이라고 하는데요. 자, 위기 발달은 촉발 요인이 발생한 후에 취약 단계로 넘어간다. 아니죠. 이 순서가 처음에 자, 이게 곤란의 위기 발달 단계, 곤란이라는 사람의 위기 발달 단계인 건데요. 자, 처음에 위험한 사건 또는 사회적 위험이 있고요. 그거에 따른 취약 단계, 취약 상태가 2단계입니다. 취약 상태. 그 다음에 위기 촉발 요인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위기 단계로 도달하게 되고 이후에 재통합 단계가 오는 거죠. 그래서 촉발 요인이 발생한 후에는 취약 단계가 아니고 먼저 취약 단계인 상태에서 취약한데 촉발까지 되니까 위기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4번 정답입니다. 자, 5번 사회복지사는 다른 개인 모델에 비해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게 위기 개인 모델 맞습니다. 자, 정답 4번입니다. 20회 때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위기 개입으로 옳은 것은 20대인 A씨는 최근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서 실직한 이후 경제적 어려움과 신체적 후유증으로 인해 일상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우울감을 경험하며 때때로 자살까지 생각하곤 한다. 자, 여기에서 위기 개입으로 옳은 것 보겠습니다. 1번 A씨의 문제를 발달적 위기로 사정한다. 아닙니다. 자, 어떤 내적인 갈등의 해결에 역점을 두지 않습니다. 위기 개입은. 자, 2번 코로나19 감염 이전 기능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잡는다. 그렇죠. 위기로 인한 증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이전 기능 수준으로 회복을 돕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적절한 감정 표현 행동을 습득하고 장기 교육 프로그램 실시가 아니죠. 단기 개입입니다. 자, A씨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개입을 유보하기에는 자살까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가 있겠죠. 유보하는 거는. 보다 긍정적인 인생관을 갖도록 삶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재조직한다. 자, 위기 개입이라고 하는 급박함이 있는 그런 개입에는 적절하지 않은 지문입니다. 정답 2번이고요. 19회 때 35번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위기개입 모델의 개입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장기적인 아니고 단기적인 개입이고요. 1번, 2번 개입 목표는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포괄적이 아니고요. 3번 사회복지사는 지시적인 역할 수행하고 적극적인 역할 필요로 합니다. 비지시적인 역할 틀렸고요. 4번 위기 이전의 기능 수준으로 회복하도록 돕는 게 최대 목표입니다. 4번 정답입니다. 5번 문제의 원인에 대한 이해를 위해 클라이언트의 과거 탐색에 초점을 둔다. 아니죠. 자, 무의식적이나 정신 내면적 갈등의 해결에는 역점 두지 않습니다. 위기개입 모델은. 정답 4번입니다. 자, 18회 때 기출문제였습니다. 46번 청소년의 정체성 위기, 결혼, 자녀의 출산, 중년기의 직업 변화, 은퇴 등 개인의 생애 주기에 따른 위기는 발달적 위기라고 합니다. 3번 정답이고요. 17회 때 49번 보겠습니다. 위기개입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른 모델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맞습니다. 자, 단기 모델은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서 오늘 위기 개입 모델, 그리고 직전에 과제 중심 모델, 그리고 인지 행동 모델, 이후에 가족치료 중에 해결 중심 가족치료 모델 등이 단기 개입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번 맞는 지문이고요. 2번 위기 개입의 표적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3번 위기에 대한 반응보다 위기 사건 자체 해결에 1차적 목표를 둔다. 아닙니다. 아까 어떤 지문에도 사건 자체보다는 클라이언트의 주관적인 인식을 더 강조합니다. 클라이언트의 반응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거 3번입니다. 4번 절망하고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희망을 고취시키는 거 중요하죠. 자, 위기 개입에서 위기에 개입하는 사회복지사는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역할 수행해야 되고 덧붙여서 지시적인 역할까지도 수행이 돼야 합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3번 정답입니다. 16회 때 47번 기출이었습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개입할 때 적절한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자살 관련 계획을 직접적으로 묻는 것은 자살을 구체화할 수 있어 피한다? 아니죠.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화하더라도 묻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기억 옳지 않고요. 니은 자살을 생각하는 클라이언트가 보여주는 단서에 민감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살 시도 경험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우울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정신건강 관련 기관의 의뢰도 필요하겠죠. 니은 디귿 리을 정답 4번입니다. 14회 때 33번이었는데요. 아까 그 곤란의 위기 반응 단계. 자, 위기 발달이라고 하는데요. 자, 곤란의 위기 반응 단계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먼저는 위험한 사건, 미흡, 사회적 사건이 먼저 있게 되는 거죠. 위험한 사건, 그리고 취약 단계. 그 다음에 취약한 상태였는데 거기에다가 위기 촉진 요인이 발생을 하죠. 리을. 위기 촉진 요인. 그럼으로써 취약 단계에서 위기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니은.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는 재통합 단계, 디귿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미음, 기억, 리을, 니은, 디귿 정답 3번입니다. 13회 때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26번. 자, 라포포트가 제시한 위기개입 목표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위기개입 목표는 자, 기억 위기 증상 제거. 그래서 자, 위기 이전 상태를 회복하도록 돕는 거였죠. 기억 맞고요. 니은 주관적 경험 증진은 아닙니다. 디귿 촉발 사건 이해 맞습니다. 촉발 사건에 대해 이해해야지 위기 개입할 수 있겠고요. 디귿 대인관계 향상은 관련 없습니다. 기억 디귿 정답 2번입니다. 위기 개입 모델에 관련된 기출 마지막에 문제는 12회 때였고요. 33번이었습니다. 위기 개입 모델에서 개입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위기와 선행 사건에 관한 이해, 개입 이전의 이해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부정적 감정 표현 지지하는 것, 개입 단계에서 감정 표현을 지지한다거나 또 사회적 활동 재개를 위한 조력을 하고 대처 기제를 탐색하는 거 개입 단계 맞습니다. 2번 정답입니다. 과거의 문제 경험과 대처 기술 평가 개입 이후겠죠. 자, 4번 지지적 자원에 대한 분석도 개입 단계고 옳지 않습니다. 5번 클라이언트의 자해 위험성 파악도 개입 먼저 이전에 초반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답 개입 단계는 부정적 감정 표현 지지 2번이 정답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개인 관련 개념이라던가 개인 모델에 관한 그 기출문제를 마치고 가족 관련 개입에 앞서서 가족 단위 개입의 개념이라던가 전반적인 특성에 관한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20회 때 42번 문제였고요. 가족에 관한 체계론적 관점의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가족은 하위 체계이면서 상위 체계이다. 자, 그렇죠. 다세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위 체계이면서 또 상위 체계일 수도 있겠습니다. 2번 가족 규칙은 가족 항상성에 영향을 주는 것 맞고요. 3번 가족 내 하위 체계의 경계 유형은 투과성 정도에 따라 경계 유형 나뉠 수 있는 것 맞습니다. 가족 문제의 원인을 구성원 간 상호작용에서 찾는 것은 순환적 인과관계라고 본다. 그렇죠. IP 한 그 원인 제공자 한 사람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상호작용에서 원인을 찾는 것 순환적 인과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5번 가족이 처한 상황을 구성원의 인식과 언어 체계로 표현하면서 가족 스스로 문제 해결의 단서를 찾도록 한다. 자, 이것이 체계론적 관점은 아닙니다. 자, 5번이 옳지 않은 것 정답이고요. 19회 때 48번입니다. 가족 대상 사회복지 실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누가 가족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 제공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순환적 인과관계를 적용하는 건 아니죠. 한 사람 그 원인 제공자 IP라고 하는데 그 제공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 순환적 인과관계라는 것은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에서 원인을 찾는 거죠. 1번 옳지 않고요. 2번 동귀결성. 자, 여러 원인, 여러 과정을 다 각기 거쳤지만 결국에는 결과가 하나로 모이는
것을 동규결성인데 이걸 적용하여 어떤 결과에 어떤 하나의 원인이 작용하였는지를 밝힌다가 아니라 여러 원인이 작용하였는지를 밝히는 거죠. 자, 3번 가족은 사회 환경에 하위 체계이나 그 내부는 하위 체계가 없는 체계이다. 아니죠. 사회, 지역 사회의 하위 체계가 가족인데, 자, 그 가족 안에는 자, 부모 아래 또 자녀들 간에 또 하위 체계가 있는 존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번 옳지 않고요. 4번 가족 체계는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면서도 지나친 변화는 제어하며 일정한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맞는 표현인 거죠. 성장 발전 추구 그러나 또 안정성도 유지하는 성향이 있는 거 4번이 맞습니다. 5번 1차적 사이버네틱스에서 가족은 스스로 창조 독립된 실제이며 사회복지사를 가족과 완전 분리된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자, 이거 1차적 사이버네틱스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 정답입니다. 18회 때 기출 38번이었습니다. 가족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 변화에 민감한 체계인 거고요. 사회의 하위 체계가 가족이죠. 자, 니은 현대 가족은 점차 정서적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거 맞고요. 가족의 현재 모습은 세대 간 전승된 통합과 조정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능적인 가족은 자, 어떤 게 기능적이냐면 응집성, 적응성, 문제 해결력이 높은 가족 맞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정답 5번입니다. 16회 때 34번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현대사회 가족의 변화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번 규모의 축소 맞고요. 권력구조의 불평등 심화는 아니고 자, 권력구조가 자, 평등화되어 가는 거죠. 점점. 자, 3번 생활주기의 변화 있고 현대사회는 기능이 축소됐습니다. 가족으로서 형태가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2번이 정답입니다. 13회 때 40번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가족 내부의 역동성. 자, 내부의 역동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중구속은 가족의 응집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아니죠. 이중구속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언어인 건데요. 평소의 언어와 특정 순간의 언어가 불일치돼서 그 상대로 하여금 가족 내에서 혼란을 주게 만드는 거죠. 예컨대 자기 의사표현을 항상 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라고 자녀에게 말했던 부모가 어느 날 식사 시간에 너는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라고 의견을 막는다라면 이런 것이 이중구속이 되겠죠. 평소 언어와 특정 순간의 언어가 불일치해서 혼란을 야기하는 것. 응집 정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1번 옳지 않고요. 2번 일치형 의사소통은 객관적 사실과 정확한 논리에 기초한 의사소통 행위이다. 자, 맞는 표현이겠지만 일치하다라는 것은 의사소통의 내용과 그걸 표현하는 감정이 일치할 때 일치형 의사소통입니다. 의사표현의 내용과 감정의 일치. 그러니까 일치형 의사소통이라서 옳지 않고요. 3번 가족 하위 체계 간의 경계가 모호하면 그 관계가 소원해진다. 자, 가족 하위 체계 간의 경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분리된 그 체계는 경직된 체계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많이 조금 떨어져 있어서 교류가 좀 필요한 그런 체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 소원해져 있는 관계인 거죠. 경직된 그 체계가. 그리고 모호한 또는 밀착된 경계라고 하는데 이거는 거리감이 거의 없어서 지나치게 관여하거나 그렇다 보니까 자율성에 좀 방해가 되고 책임감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모호 또는 밀착된 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그 긍정적인 거는 명확한 경계라고 볼 수 있겠죠. 명확한 경계. 그래서 지문에서 모호하다 경계가 그거는 많이 밀착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관계가 소원해진다가 아니고 너무 그 거리감이 없는 상태인 거죠. 옳지 않습니다. 자, 4번 전문가의 가족 개입 과정에서 가족의 항상성이 작동될 수도 있는 것 4번이 맞습니다. 4번 정답이고요. 자, 5번 부적 피드백은 가정 내 일탈 행동을 증폭시킨다. 자, 피드백에는 정적 피드백과 부적 피드백이 있습니다. 가족 상담에서는. 자, 근데 이거는 정적이다, 부적이다 이 피드백은 가치 판단, 뭐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정적 피드백은 그냥
그러니까 암기하기 쉽게 어떠한 특정 그 표적 행동을 빈도수를 증가시키는 게 정적 피드백이었던 거고요. 자, 부적 피드백은 표적 행동을 결과적으로 감소시키는 그 피드백은 부적 피드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정 내 일탈 행동이라는 그 표적 행동을 증가를 시켰다라고 하는 건 정적 피드백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정적 피드백. 자, 참고로 체계는 그 기능적 작용을 하기 위해서 안정이 되면서도 또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적 피드백, 부적 피드백은 모두 다 필요한 피드백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12회 때 가족 관련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순환적 인과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파문 효과와 관련이 있다. 맞습니다. 파문 효과. 2번 체계적 관점에서 악순환적인 연쇄고리를 파악하는 것도 맞고요. 3번 문제의 외현화를 위해 사용되는 개념이다. 이거 문제의 외현화 또는 외재화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순환적 인과성이라기보다는 나중에 가족치료 구체적인 개입기법 중에 이야기치료에서 사용이 됩니다. 문제가 개인 내부에 있는 게 아니고 외부에 존재한다라고 보면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당신의 잔소리가 아이들의 반항을 불러온다 라고 하는 데 있어서 주어를 빼고 잔소리를 하는 행동은 반항을 불러일으키기는 요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떤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가 아니고 외부에 존재한다라고 객관화를 시키는 거. 문제의 외재와 외현화인데요. 이건 순환적 인과성이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옳지 않은 거 3번입니다. 4번 문제의 원인보다는 현재의 상호적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게 맞고요. 문제를 일으킨 성원 또는 다른 성원의 변화를 통해 가족의 역기능적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보는 게 순환적 인과성 맞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인에 관한 그 개입 모델 마지막 위기 개입 모델과 가족 관련 가족 단위 개입의 개념 및 특성에 관한 첫 번째 기출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